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활기차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중경제 심각할 수도 서방 이단 경고.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살짝 좀 힘이 빠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 목요일장에서는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크게 상승률 보여줬고요. 다만 주말 사이에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 업체 디폴트 위험부터 시작해서 일단 중국과 관련된 좀 아쉬운 소식들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중국 관련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주가 또 올라갔던 것은 이제 한중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에 대한 일단 경고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장기적이고 또 구조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또 장기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 중국이 이제 경기 회복을 하는 그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봉쇄했던 중국의 경제에서 상당히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 동력도 부재한 상황에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마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앞 코너에서도 비구위한 그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는 심각합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휘청거리게 되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주도하는 국가 정책 자체가 자꾸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은행장도 이강은행장도 교체가 됐죠. 중국은 외교도 상당히 중요한 국가인데 지투 국가니까 지금 외교부장도 이유 없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12일자 뉴욕타임스의 내용 자체가 아주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중국 성장 엔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전 세계 경제에 놀라운 위험이 초래될 것이다. 이건 섬뜩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신문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근 디플레이션 데이터가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게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감소. 중국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내부적인 소비도 많이 하지만 그다음에 5개월 연속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중국 경제가 그냥 우리가 그저 낙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구나. 자, 우리 서울경제방송을 통해서 우리 코너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시간대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 경제는 올해 반드시 좋아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표를 보면은 반드시 좋아져야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는 2%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의 반전 요소는 보이고 있지가 않은데요. 또 뿐만 아니라 증시에서 가장 악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 포인트는 잡아봐야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의 이 부양책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결국 중국이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미중 간의 대결 구도는 미국이 뭐 외교 안보도 그렇지만 국방 군사도 그렇지만 경제 기술도 미국 쪽이 좀 치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바로 보시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즉 고정자산 투자가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기대감의 하나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추세 그래프를 보더라도 고정자산 투자가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과 수출을 보면은 수출과 수입이 왕성했던 것이 불과 2021년을 보시면 거의 지금 퍼센티지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죠. 그런데 이제 왼쪽 오른쪽에 수출과 생산을 보더라도 한참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도 반짝 좀 올라갔다가 리오프닝을 하면서 다시 꺼져가는 저런 상황이 이제 이 지표상으로도 염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우려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6월 달에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지난해 6월 동기와 대비를 했을 때 3.1%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지금 중국이 목표로 삼는 것이 경제 성장은 지난 3월 달에 량호이 양회에서 5.5%를 냈고 리창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더 성장이 더 올라갈 거다. 자신감을 표방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뉴욕타임스에서도 물론 미국을 단순히 미국이 이 언론에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거 디플레이션 아니야 하는 정도의 우려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와의 경쟁에서는 당분간은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미국이 오히려 기선과 기회를 잡아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사실상 지난주에는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테마성으로 화장품이며 미용기기며 면세점, 카지노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황상 이 안에서 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도 사실상 지금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를 중국 말고 뭐 좀 미국 쪽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될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데 이제 우선 좀 알아보셔야 될 부분들이 중국이 그러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경제 지표를 손을 놓고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 이렇게 한참 더울 때 이맘때쯤 보통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여러분들이 중국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지도 시스템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3월이면 리양후이 양회를 통해서 전부 국가 정책의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름 정도가 되면은 또 하반기에 대해서 어떤 좀 경기 부양책이나 경제 방향을 정해야 될지 베이다이허 회의를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뭐 리창 총리나 이제 가서 이제 물에 몸을 담그고 하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경제 관련되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이 대외 공개를 안 하고 비밀리에 사실은 모였다가 회의하고 발표를 하는 게 이 베이다이어 회의의 특징인데, 최근에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 동향이 안 나오죠. 그러면 베이다이어일 거다. 열리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환구시보나 인민일보 같은 데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중국에서 또 리창 총리가 직접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부양책을 하겠다. 근데 아까 중국의 많은 고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가라앉아 있는 이 부동산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양 패키지까지 포함된 안을 중국이 이제 내놓으려고 할 텐데, 자, 이 내용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흥다그룹이 이 부동산 기업인데 이 파산했던 거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근데 네. 17일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완다그룹이 이 디폴트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우리가 중국 그러면은 중요한 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인데 여기에 올라 있는 대부분의,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다 적자예요. 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 마이너스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할 때
중국 관련했을 때 우리가 산업이나 종목을 보면은 그래도 건설기계 쪽을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규모 이 건설 산업들이 그래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국가 규모가 크니까 그럴 때 자국 내에서 건설기계만으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나 이런 건설기계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곤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표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녹색으로 자, 약간 옅은 그린 색깔로 돼 있는 막대 그래프고 위에 붉은색으로 돼 있는 것이 부동산 부분이 얼마만큼 중국 경제에 기여하느냐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여도가 2005년, 2010년 무렵만 해도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런데 15년, 2020년 오면서는 별로 안 돼요, 이게. 근데 지금은 더 낮아진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부동산 분야가 지금 중국 경제를 견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나올 기대를 하는 부동산 부양 패키지가 뭐냐면 왜냐하면 지금 은행권도 지나치게 지금 파산 지경이 있는데 이 부동산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은행권도 중국 은행권도 그만큼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꼭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높여서 묶어두고 있는데 좀 경기 부양을 하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일선 도시가 어디냐면 규모가 이제 인구가 큰 도시, 많은 도시들이에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이 규제를 풀어달라. 근데 이거 풀기 시작하면 대출도 마음껏 해달라. 그러면 또 이제 아파트 대규모로 짓기 시작하면 이게 또 부동산 거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포함되는 정도의 부양 패키지는 뭐냐면 이선 도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글쎄요. 인구가 300~400만, 400만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도시야. 근데 중국이 보기에는 그냥 뭐 제일 대규모 도시는 아니고 그다음이 이선 도시입니다. 여기 정도는 좀 규제가 완화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돌파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 소장님과 함께 활기차고 즐겁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경각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투자 포인트는 반드시 있고 또 투자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피해가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미증시 지난주 금요일자 나스닥 크게 빠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죠. 뉴욕에서도 반도체가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둘러봤을 때 아시아, 특히 중국권 증시마저도 이렇게 부진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하고 어떻게 수혜 업종들을 찾아봐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중국 이야기와 미국 이야기를 이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하나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꼭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은 게 중국의 기회보다는 미국의 기회를 찾아라.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지금 휘청거리고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600을 코스피 지수가 더 돌파하느냐, 그 위로 안착할 수 있느냐도 지금 중국의 하반기 경제 회복과 관련돼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무렵에 앵커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 계획을 우리나라로 보낼 수 있으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들썩들썩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작동할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산업이나 종목들이 강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우리 정시는 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테마주 성격으로 가요. 테마주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 뭐 AI, 초전도체, 로봇, 뭐 생산형 반도체까지 이런 식으로 조선까지 가고 있는데 이 중국도 뭔가 이렇게 테마로 묶일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중국 내부에서 또 연계되는 그런 테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 전반의 경제를 놓고 보면은 우린 점점 좀 비중을 줄여갈 수는 밖에는 없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자, 18일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18일이면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워싱턴으로부터 한 300에서 350km 떨어져 있는 메릴랜드주에
미국 대통령의 여름 별장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에서 8월 18일 만난다는 건 뭐냐 하면 중국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한국에는 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북핵 대응이다 이런 안보적인 요인이 있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역시 경제를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 우리가 한때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육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1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무역 흑자 교육을 보면 지금 5위까지도 중국이 없어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이 홍콩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그만큼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육 역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이 기회다. 베트남이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미국과 좀 더 새롭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IRA법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내놓고는 한국도 우쭈쭈 해줄게, 일본을 조금 더 해줄게라는 걸 말은 하지 못하지만 뭔가 좀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국빈 방문 때는 내놓고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을 붙들어야 되는 또 미국의 또 속내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관련된 2차 전지, 미국과 관련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8월 18일 금요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보복 이후로는 사실상 차츰 우리가 중국보다는 미국 그리고 유럽 쪽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 이제 수혜 섹터 들어봤으니까요.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더 깊게 들어보고 그렇죠. 싶습니다. 이 기업들을 제가 어떻게 명칭을 붙였냐면 너무 이게 용어에 너무 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중 친미 기업이다. 그 이야기는 미국을 레버리지로 지네들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데 첫 번째는 풍산입니다. 풍산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미국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왜? 방산 기업입니다. 그런데 크게는 이제 구리 분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분야로 나눠지는데 구리는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류진이라고 하는 풍산 회장의 인물에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류진 회장이 이른바 미국 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통이고 방산 쪽을 앞으로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기업의 방향성을 본다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류진 풍산 회장이 정경련 회장으로 추대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는 한 묶음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든 또는 영국 총리를 만나든 일본 총리를 만나든 류진 회장은 계속 동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서 자기 기업 이야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풍산 쪽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풍산의 실적도 실적대로 상당히 이 방산 부분은 좋게 또 폴란드하고의 관계도 있고 좋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기업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이름부터 미국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네. 편입되자마자 에코프로도 편입이 됐지만 그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프로는 에코고 에코는 프로고 아니면 BM이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편입되자마자 올라간 건 한미반도체입니다. 이름에도 미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MSCI 이머징 마켓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HBM이라고 그럽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이것도 지금 한미반도체의 주력 상품인데 이것도 이제 설비를 더 들여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점만 보더라도 미국하고의 협력은 상당히 앞으로는 더 긴밀해지고 한미 반도체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AI 반도체 이거 중요하죠. 뭐 이제 지금 테슬라에서도 로봇을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가 HBM 제조 장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이름에도 미자가 들어갑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이 솔루션이 미국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왜? IRA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사실은 이게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동안 중국이 견제하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중국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일단 IRA법이 견제를 해주잖아요. 자, 중국은 치워줄게. 하나솔루션이나 OCI가 마음껏 들어와서 해봐. 근데 또 마찬가지로 지금 조지아주의 카트스빌에 이 연간 생산한 3.3 기가와트의 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징은 가뜩이나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해주는데 공장이 어디 있다?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있느냐? 아니다. 조지아주의 달통 공장은 지금 연간 모듈 생산 능력을 1.7기가와트에서 5.1기가와트로 늘린다. 그러니까 이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중국은 치워주고 한국 기업들 들어와서 마음껏 혜택 좀 봐. 이런 상황인데 하나솔루션은 공장까지 또 미국에 있네요. 솔라 허브라 그러죠. 그러니까 더 앞으로 주목받는, 물론 이제 약간 변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은 풍산, 한미 반도체, 하나솔루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을 너무나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풍산과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한화솔루션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를 형성하긴 했지만 이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주말 사이 나왔던 부동산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해당 테마들 다시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